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홀로그램이 해외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익산 홀로그램 기업인 크리에이티브 빅터는 요르단 페트라 측과 200억 원 규모의 야간 경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빅터는 내년 4월부터 세계 7대 불가사의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페트라의 홀로그램으로 야간 경관 사업에 참여합니다. 익산의 GRDP, 즉 지역 내 총 생산액은 1인당 도내 7위에 그쳤습니다. 시민단체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익산은 도내에서 세 번째로 생산액이 많았지만 유독 제조업 분야는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익산시가 기업 유치를 위한 산담 부족으로 제5산업단지 조성 추진과는 대조적인 현상입니다. 올해로 60일회를 맞는 군산 시민의 날 행사가 700여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키우모뜸 가족 행복과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이라는 주제로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시청사가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시민주간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홀로그램이 해외에서도 선보여집니다. 익산 홀로그램 기업인 크리에이티브 빅터는 요르단 페트라 야간 경관 사업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내년 4월부터 세계 7대 불가사의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페트라에 익산의 홀로그램이 함께하게 됩니다. 김은석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익산 교도소 세트장에서 열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을 이끈 크리에이티브 빅터. 익산 홀로그램 기업인 크리에이티브 빅터가 해외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빅터는 요르단 페트라 지역개발 관광공사와 야간 경관 조성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요르단 페트라는 세계 7대 불가사의이자 백제 역사 유적지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요르단 측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익산의 홀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페트라와 미디어 기술을 연계해 야간 관광 산업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티브 빅터 박보승 대표가 제안한 아트 디자인, 광고 등을 좋게 평가했습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 그리고 홀로그램 기술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요르단에서 공식 초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페트라에서 전체 경관 미디어 아트 총 연출을 맡게 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200억 이상 되는 규모로 익산과 홀로그램 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익산의 그 홀로그램 기술과 그리고 뉴미디어 기술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의 이제 문화유산을 똑같은 그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익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빅터는 2024년부터 10년간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실시하며 내년 4월부터는 페트라 유적지에 미디어 아트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해외로 진출하는 익산 홀로그램 기업. 크리에이티브 빅터와 요르단의 야간 관광 산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가 올해 안에 분양이 끝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산업단지 125609 810헥타르 가운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 면적은 526헥타르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말 기준 누적 분양률은 69%, 투자 협약 면적은 68헥타르를 포함한 분양률은 82%에 달합니다. 새만금청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올해 안에 분양이 끝날 것으로 보고 부족한 산업단지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북도가 삭감된 새만금 사업 예산에 대한 정상 회복을 건의했습니다. 전북도는 어제 국토부와 기재부를 방문해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용역의 부당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을 최첨단 산업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전북도와 전북대, 새만금 개발청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관영 지사와 양호봉 전북대 총장, 김경환 새만금 개발청장은 어제 도청에서 새만금 거점대학 산업도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한 새만금 지구 산업 고도화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2차 전지와 반도체, 방위산업 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지원하고 전북대는 인력 양성을, 새만금청은 행정 지원을 맡게 됩니다. 도의회가 감사원의 잼버리와 관련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도의회 새만금 대응단은 어제 도청에서 마련된 감사장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입장문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와 진실규명 감사에는 동의하지만 전북도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다른 국제대회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게 감사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6호 태풍인 카눈으로 인한 돈의 피해 복구 비용이 확정됐습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복구비 1,008억 원, 재난지원금 514억 원 등 피해 지원과 복구 비용으로 1,52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침수 피해를 본 주민과 소상공인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도내에서는 익산과 김제 등 6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좋은 정치 시민 넷이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익산의 GRDP, 즉 지역 내 총생산을 분석했습니다. 익산은 도내에서 세 번째로 생산이 많았지만 유독 제조업 분야만큼은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익산시가 기업에게 분양할 땅이 부족하다며 제5산업단지까지 조성하려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익산의 지역 내 총 생산은 8조 2,210억 원,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역 내 총 생산에서 3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 분야. 기업 유치가 이어질수록 그만큼 제조업 분야 비중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적 범위를 좀 더 확장해 분석해봤더니 지역 내 총 생산에 이상 현상이 감지됐습니다. 지난 2017년 익산시의 지역 내 총 생산은 7조 4,136억 원부터 시작해 해마다 계속 늘어 2020년에는 8조 2,210억 원까지 계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익산은 산업단지 기업 유치가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조업 분야 총 생산은 2018년 2조 3,943억 원에서 이듬해 2조 3,641억 원으로 2020년에는 2조 3,585억 원까지 계속 줄어만 갔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겠다며 제5산업단지 조성 등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 생산량의 매년 감소는 문제라며 정확한 원인 분석과 효율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산업단지 조성도 확장을 하고 있고 매년 투자를 넓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조업 비중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인당 총 생산도 젊은 층의 지역 탈출 현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익산 시민 1인당 총 생산액은 2,912만 5천 원. 이는 전북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7번째에 그쳤습니다. 도내에서 1인당 총 생산액이 가장 많은 완주의 55% 수준, 두 번째인 김제의 77% 수준에 불과합니다. 두 지자체는 도내에서 인구가 늘고 있는 곳입니다. 비슷한 인구 규모인 군산과 비교해도 익산은 500만 원가량이 적었습니다. 그만큼 입주 기업은 많아도 소득 수준이 보장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익산의 고용 문제가 됐든 지역 경제 문제가 됐든 이런 영향과 타격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확충하려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생산은 식어가고 있는 제조업 분야. 지역의 산업 생태계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입찰 공고 기간을 대폭 줄이고 신속한 자금 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자금 흐름 속도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계약부터 대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입찰 공고 기간은 최장 40일까지 가능하지만 5일로 단축하고 또 성금 지급률은 8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익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특례 보증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익산시는 하나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업무 협약을 맺고 하반기에 4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대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상반기에 이뤄진 50억 원까지 합하면 올해 전체 규모는 90억 원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익산시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면 전북신용보증재단은 해당 출연금의 10배수까지 대출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어 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 문여도의 야산에 2년 넘게 방치돼 있던 폐 유람선이 철거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유람선 소유주가 다음 달 말까지 선박을 자진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600톤 규모의 유람선 철거는 소유주가 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람선은 지난 2020년 문여도의 야산으로 옮겨진 뒤 무단 방치돼 오면서 산림 일부를 훼손하고 공유수면 일부가 파헤쳐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물가정보가 발표한 추석 차례상 물가조사 결과를 보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가장 저렴한 전통시장이 역대 최고인 30만 9천 원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처럼 차례상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은 사과와 배 등 제수용 과일의 작황이 나빠 작년 대비 최대 3배까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20만 4천 원으로 예측됐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국군의 날인 다음 달 1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54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국 펜싱 선수 145명이 익산에 모여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2023 펜싱 국가대표 후보 선수 하계 합숙 훈련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과 펜싱 아카데미에서 오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합숙 훈련에는 펜싱 국가대표 후보 선수 48명과 일반 선수 9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숙은 대한펜싱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에서는 올해 전국 규모 엘리트 펜싱 대회 3회, 생활체육대회 2회, 합숙훈련 2회 등이 진행됐었습니다. 올해로 61회를 맞는 군산 시민의 날 행사가 700여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오늘 열렸습니다. 키우무뜸 가족 행복과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이란 주제로 화훼장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시청사가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시민 주간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6년 전 대기업 폐쇄로 흔들리던 군산 경제.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가 빈자리를 채우면서 희망을 품고 이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이 탄탄한 군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자립도시를 만들어가는 군산이 올해 61회째 시민의 날을 맞았습니다. 시청 대강당을 가득 메운 시민 700여 명은 올 한 해 흘린 땀방울을 격려하며 자긍심을 높이는 화합회장을 열었습니다. 군산에 결혼해서 왔을 때는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수도권에서 왔으니까 아직 조금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했는데 군산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제 뭐 편안하고 수도권보다는 여기가 정서적으로 더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여기가 이제 제 고향 같더라고요.
여성과 청년, 장애인, 노인 등 시민 모두가 주인공인 살기 좋은 군산의 모습을 담기 위한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시민의 날 꽂힌 시민회장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시민회장은 노사화학과 노동자의 권익 신장, 노동환경 개선에 힘써온 솔베이 실리카 코리아의 이대용 노조위원장이 선정됐습니다. 모범시민상은 각 읍면동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27명이 받았습니다. 군산시의 정책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운영한 분야별 체험 부스와 읍면동의 유래를 담은 홍보 부스, 청사를 개방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시민 주간 행사는 추석 연휴인 오늘 28일부터 엿새 동안 21곳에서 무료 입장과 다양한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임중 군산시장은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극 발굴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삼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키움 으뜸 가족 행복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기 극복을 시정 핵심 과제로 삼고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고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새만금 풍파를 겪으며 더욱 단단해지는 시민의 단합된 힘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80%를 깎았다는 것은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라북도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산에 해당되는 새만금을 죽이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올해 61회째 열린 군산 시민의 날,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과 부안 등 도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지역에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 12시 40분을 기해 군산과 부안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강우량이 60mm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하천 범람 등 피해 예방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군산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몰던 기사들이 12일째 부분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에 따르면 택시기사 28명 가운데 노조 소속 12명은 장애인 콜택시의 민간 위탁을 철폐하라며 지난 9일부터 주말 운행을 멈췄습니다. 노조는 장애인 콜택시가 군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업체가 바뀌는 3년마다 운전기사들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산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들의 월 평균 임금은 240만 원으로 도내 평균보다 50만 원가량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산시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29억 원을 투입해 612대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 폐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이나 5등급 경유차, 지난 2009년 8월 이전 배출 기준이 적용된 건설 기계 등입니다. 한편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은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산 짬뽕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동령길 짬뽕 특화거리에서 개최됩니다. 시에 따르면 짬뽕 페스티벌에는 짬뽕 특화거리 입점업소 9곳과 지역 내 짬뽕 맛집 5곳, 일본, 태국, 베트남 등 3개 국가의 짬뽕 맛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식당 창업자인 개그맨 이봉원의 쿠킹 클래스, 스타면 놀이 체험,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3 익산 농업기계 박람회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익산 농업기계 박람회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농기계 체험과 농특산물 홍보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농기계와 농사용 로봇 등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농기계를 소개하고 과수기계, 수확용 기계 등 농기계 400여 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하반기 소와 염소의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이 오는 10월 4일부터 2주간 실시됩니다. 이번 하반기 접종은 익산 916농가, 군산 315농가에 소와 염소가 각각 500만 169두와 16,000여 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농가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접종반을 통해 접종을 진행하고 전업농가는 백신 구입과 자가 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고령과 질병 등으로 자가 접종이 불가한 경우는 시에 의뢰해 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한 축협의 임직원이 조합장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순창경찰서는 도내 한 축협 조합장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축협 임직원들은 지난 13일 순창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A 조합장으로부터 사표를 쓰라는 폭언과 함께 신발 등으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을 불러 고소장 내용을 확인했다며 식당 내 CCTV 등을 확인해 폭행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통영대전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가 잇따라 사상자 11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 55분쯤 부안군 보안면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줄포 나들목 인근에서 관광버스 한 대와 승용차 3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20일 새벽 0시 45분쯤 통영대전 고속도로 덕유산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와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고 승합차 운전자 등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안의 한 리조트에서 불이 나 일부 투숙객 등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일 아침 6시 30분쯤 부안군 변산면의 한 리조트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리조트 직원과 투숙객 등 11명이 연기를 마셔 통증을 호소했고 이 중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조아갑니다. 도내 체육경제 선발대회에서 군산 소룡초의 백민석 군이 종합 우승을 거뒀습니다. 도 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3회 체육경제 선발대회에서 도내 초중생 800여 명이 참가해 군산 소룡초의 3학년 백민석 군이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선과 본선은 기초 운동 체력 측정과 신경 반응, 운동 협응 능력 등을 평가하고 결선은 복합 레이싱 게임으로 진행됐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광주고령 친화산업지원센터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고령 친화산업 무육성을 위해 보유 인프라를 공유하고 세미나 공동 개최, 고령 친화 제품 유통 활성화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한편 광주고령 친화산업지원센터는 지난 2008년부터 정부의 공모 사업을 중심으로 고령 친화산업 육성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원율 시장이 고향사랑 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정 시장은 익산의 자매도시인 경주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하고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준하경 경주시장을 지목했습니다. 한편 한병도 국회의원부터 시작한 고향사랑 기부 인증 챌린지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정착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운영합니다. 장보기 행사는 오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북부시장을 비롯한 7개 전통시장에서 다이로움 지역 화폐를 이용해 진행됩니다. 행사 기간 중 다이로움 결제액이 3만 원이 넘는 1,000명에게는 다이로움 포인트 10,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다음 달 6일까지 지류형 상품권과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을 각각 5%, 10%씩 할인 판매합니다.
6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익산 보석박물관과 다이노 키즈월드는 휴무 없이 정상 개관합니다. 익산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도록 보석박물관과 다이노 키즈월드에서 다양한 체험 행사와 명절 놀이를 마련했습니다. 또 주얼리 아카데미 센터에서는 천연 보석 팔찌 만들기 등이 진행되며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에서 가족과의 추억을 SNS에 공유하고 인증하면 선물을 증정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5일에 익산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2023 익산 동물보호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사단법인 군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조각세상 봉사단이 제작한 다육이 화분 140여 개를 군산시 치매안심센터에 전달했습니다. 화분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 제작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 날씨는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0도에서 출발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흐리고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흐리고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